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비밀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 비밀에 주목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어떤 때에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비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복과 치유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상처와 괴로움을 얻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균형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드러내면 상처 입고 화를 입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말이죠. 심지어는 30년 넘은 친구 사이여도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고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절제없이 행동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식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어버리면 오히려 병들고 죽어버리고 모닥불이 따뜻하다고 하여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조심하여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단점 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죠. 가깝고 친하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이러한 단점이 더 눈에 잘 띌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며 충고를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입장에선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항상 내 맘과 같진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100번, 1000번을 고민하고 조심하여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말이죠. 가족 친지 간에도 감정이 상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인 부분을 함부로 들춰내었다가는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의 단점을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떠든다거나 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주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자랑입니다. 아니, 내 자랑도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끼리 그런 것도 조심하여야 하느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겪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돈 자랑, 자식 자랑과 같은 자랑들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심지어는 질투나 열등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냐, 친구끼리는 그런 게 없어야 친구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돈 문제로 순식간에 틀어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죠. 말이라는 것이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수도 있고 너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소문이 퍼져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연락 등등 요구사항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자랑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할 때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화 주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질투나 부러움, 좌절감, 박탈감 등등의 마음도 내 뜻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점을 더 잘 이해를 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비밀을 남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밀을 어떨 때 털어놓는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의지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밀이라며 털어놓게 됩니다. 즉, 내가 이해받고 싶어서, 기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특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털어놓았을수록 원망감과 배신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친구라서 비밀을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털어놓고 싶고 기대고 싶은 내 마음이 비밀을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또 너무 과도한 비밀은 듣는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비밀 정도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험담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다른 사람을 같이 험담하며 친밀감을 다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험담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남 얘기만 너무 줄줄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피곤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흉 정도 보는 것은 친구 관계에 적당한 재미로 괜찮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주 한다면 그것은 친구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어 알고 있다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었을 경우에도 이것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 중에 타가 얘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이겨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굳이 해서 좋을 말인지 아닌지 조금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3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훨씬 나아집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 중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필요와 수단에 의해서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소홀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다면 주변의 사람을 계속 놓치게 되고 어느새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원치 않아 합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은 어딘가에 쓰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구로 취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만 하려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온 친구가 알고 보니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 온 전화였다거나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냐는 전화였다거나 하면 얼마나 허탈감 드나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 실적 압박에 많이 시달리거나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사정을 진실성 있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고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나, 나를 이용하려고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탁을 받는 입장일 때에도 단칼에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고 공감을 해준 다음 나의 사정을 말을 하며 잘 감싸서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단칼에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에 대한 감정이 원망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서 거절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나름 정말 고심 끝에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받으면 심적으로 상처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선 경청과 존중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비밀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 비밀에 주목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어떤 때에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비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복과 치유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상처와 괴로움을 얻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균형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드러내면 상처 입고 화를 입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말이죠. 심지어는 30년 넘은 친구 사이여도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고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절제없이 행동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식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어버리면 오히려 병들고 죽어버리고 모닥불이 따뜻하다고 하여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조심하여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단점 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죠. 가깝고 친하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이러한 단점이 더 눈에 잘 띌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며 충고를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입장에선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항상 내 맘과 같진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100번, 1000번을 고민하고 조심하여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말이죠. 가족 친지 간에도 감정이 상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인 부분을 함부로 들춰내었다가는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의 단점을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떠든다거나 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주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자랑입니다. 아니, 내 자랑도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끼리 그런 것도 조심하여야 하느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겪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돈 자랑, 자식 자랑과 같은 자랑들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심지어는 질투나 열등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냐, 친구끼리는 그런 게 없어야 친구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돈 문제로 순식간에 틀어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죠. 말이라는 것이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수도 있고, 너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소문이 퍼져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연락 등등 요구사항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자랑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할 때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화 주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질투나 부러움, 좌절감, 박탈감 등등의 마음도 내 뜻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점을 더 잘 이해를 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비밀을 남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밀을 어떨 때 털어놓는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의지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밀이라며 털어놓게 됩니다. 즉, 내가 이해받고 싶어서, 기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특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털어놓았을수록 원망감과 배신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친구라서 비밀을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털어놓고 싶고 기대고 싶은 내 마음이 비밀을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또 너무 과도한 비밀은 듣는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비밀 정도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험담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다른 사람을 같이 험담하며 친밀감을 다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험담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남 얘기만 너무 줄줄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피곤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흉 정도 보는 것은 친구 관계에 적당한 재미로 괜찮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주 한다면 그것은 친구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어 알고 있다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었을 경우에도 이것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 중에 타가 얘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이겨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굳이 해서 좋을 말인지 아닌지 조금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3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훨씬 나아집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 중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필요와 수단에 의해서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소홀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다면 주변의 사람을 계속 놓치게 되고 어느새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원치 않아 합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은 어딘가에 쓰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구로 취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만 하려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온 친구가 알고 보니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 온 전화였다거나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냐는 전화였다거나 하면 얼마나 허탈감 드나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 실적 압박에 많이 시달리거나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사정을 진실성 있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고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나, 나를 이용하려고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탁을 받는 입장일 때에도 단칼에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고 공감을 해준 다음 나의 사정을 말을 하며 잘 감싸서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단칼에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에 대한 감정이 원망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서 거절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나름 정말 고심 끝에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받으면 심적으로 상처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선 경청과 존중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비밀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10가지 비밀에 주목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비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어떤 때에는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비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복과 치유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상처와 괴로움을 얻기도 하죠. 누구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균형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드러내면 상처 입고 화를 입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상관없이 말이죠. 심지어는 30년 넘은 친구 사이여도 하루아침에 돌아서게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가깝고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절제 없이 행동하여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식물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주어버리면 오히려 병들고 죽어버리고 모닥불이 따뜻하다고 하여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조심하여야 할 것, 첫 번째로는 단점 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죠. 가깝고 친하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이러한 단점이 더 눈에 잘 띌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쉽게 상대방의 단점을 말하며 충고를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입장에선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항상 내 맘과 같진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충고나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100번, 1000번을 고민하고 조심하여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말이죠. 가족 친지 간에도 감정이 상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인 부분을 함부로 들춰내었다가는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의 단점을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떠든다거나 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주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 자랑입니다. 아니, 내 자랑도 못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끼리 그런 것도 조심하여야 하느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겪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돈 자랑, 자식 자랑과 같은 자랑들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심지어는 질투나 열등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아니냐, 친구끼리는 그런 게 없어야 친구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자주 발생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돈 문제로 순식간에 틀어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죠. 말이라는 것이 한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수도 있고 너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소문이 퍼져서 돈 빌려달라는 연락,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연락 등등 요구사항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나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 자랑을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돈 자랑을 할 때에 누군가는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화 주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탓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죠. 질투나 부러움, 좌절감, 박탈감 등등의 마음도 내 뜻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허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점을 더 잘 이해를 하고 조심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비밀을 남들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밀을 어떨 때 털어놓는지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의지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밀이라며 털어놓게 됩니다. 즉 내가 이해받고 싶어서 기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요?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특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해서 털어놓았을수록 원망감과 배신감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지켜지지 않게 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친구라서 비밀을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털어놓고 싶고 기대고 싶은 내 마음이
비밀을 말을 한 것은 아닐까요? 또 너무 과도한 비밀은 듣는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함께 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비밀 정도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험담입니다.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서 다른 사람을 같이 험담하며 친밀감을 다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험담은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남 얘기만 너무 줄줄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면 피곤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는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준의 흉 정도 보는 것은 친구 관계에 적당한 재미로 괜찮겠지만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실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주 한다면 그것은 친구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들어 알고 있다거나 누군가의 뒷담화를 들었을 경우에도 이것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식 중에 타가 얘는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죠.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이겨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내가 굳이 해서 좋을 말인지 아닌지 조금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3초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훨씬 나아집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말 중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필요와 수단에 의해서만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소홀히 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다면 주변의 사람을 계속 놓치게 되고 어느새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원치 않아 합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은 어딘가에 쓰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도구로 취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만 하려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만에 전화 온 친구가 알고 보니 보험 영업을 하기 위해 온 전화였다거나 돈을 좀 빌릴 수 없겠냐는 전화였다거나 하면 얼마나 허탈감 드나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 실적 압박에 많이 시달리거나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의 사정을 진실성 있게 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고 솔직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나, 나를 이용하려고 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탁을 받는 입장일 때에도 단칼에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듣고 공감을 해준 다음 나의 사정을 말을 하며 잘 감싸서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단칼에 딱 잘라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에 대한 감정이 원망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서 거절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은 나름 정말 고심 끝에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받으면 심적으로 상처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선 경청과 존중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